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예, 여기 블로그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그 타이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이미지 안에 있는 게 글씨가 있는 게 블로그 제목입니다. 예, 이게 블로그 제목이고요. 제목이 지금 숨겨놨나 봐요. J. 예, 숨겨놨나 봐요. J. 예, 이게 블로그 제목이고 J가 있네요. J 블로그. 그게 아마.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가 있는 게 이제 상위 메뉴라 그래요. 상위 메뉴, 상단 메뉴. 중요한 카테고리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를 상단 메뉴라 그럽니다. 네, 아직 앨범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네요. 그리고 왼편이 이제 프로필 쪽인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필. 프로필. 프로필 밑에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만 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포스팅 영역이라고 해요. 글 쓰는 공간. 그래서 크게 타이틀, 프로필, 포스팅, 그리고 상단 메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내 블로그에 쓰고 있는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메뉴판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네, 여기에 들어오시면 밑에다 해두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카테고리라 그러죠. 이게 카테고리. 사업자 정보 잘 넣으셨네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 카테고리가 없네요. 네. 여기 블로그 들어가게 되면 예, 이게 카테고리입니다. 내 주제에 대한 걸 쓰는 것.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어디서 하는가 이미 아시니까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여기 관리라는 부분이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로그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블로그 이름, 정여우의 세계여행, J 이게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로그 제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별명. 내 댓글과 답글을 별명으로 다는 겁니다. 별명으로. 소개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짝퉁 좀 보세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설명 안 쓰셨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이게 없다 생긴 건데 내 블로그 주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항상 주제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블로그가, 네이버가 내가 쓰는 주제가 뭐라는 걸 인지하고 빨리 찾으러 와요. 이걸 안 해두시면 얘가 헤매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하나를 정하셔야 되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PC에 들어가는 푸사라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 그럽니다. 등록은 이거 등록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돼요. 이 이미지는 가로가 161 픽셀로 들어갑니다. 이거 집어넣을 때는 좀 더 큰 사진 집어넣으세요. 네, 그 해상도가 한 500 이상 가로가. 그래야만 촉수했을 때 선명하게 나오고요. 얘는 모바일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그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랑 다르게 집어넣으세요. 얘는 PC에서 이렇게 작게 들어가고요. 얘는 모바일에서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다르게 집어넣으세요. 예.
얘는 내 블로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행이라 그러면 여행에 대한 거, 주얼리면 주얼리에 대한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은 다르게 집어넣으시라는 거. 이건 크게 보인다는 거. 모바일 들어갔을 때.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시는 블로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확인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나오거든요. 이게 사용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메뉴 꾸미기 설정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왼편에 레이아웃 유저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1이 들어가시면 우측에 여기 사업자 정보 메뉴가 보여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 홈의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체크하셔서 이거를 다 쓴다 그러면 정 대표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자 정보가.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상거래 하시는 반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유저 설정 들어오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여기 블로그 정보의 메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블로그 주소라는 게 있고요. 예, 이거 뭐 네이버 거니까 네이버가 들어가는 거죠. 블로그.네이버.com 뒤에 계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로그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블로그 운영하다가 그 전에 썼던 글들을 다 지우고 싶어. 초기화라 그러죠. 우리 핸드폰도 초기화 기능이 있잖아요. 들어와서 7일 이내에 체크하시면 일주일 뒤에 내 블로그의 모든 정보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일주일 안 기다릴 거야. 내일 당장 없애줘. 그러면은 24시간 이내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내 블로그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즉 네이버의 DB에서 사라져버려요. 내 블로그에 썼던 모든 글들이. 필요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또 왼편에 쭉 보시면은 서로 이웃 맺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블로그 하시다 보게 되면은 친구 사귀어야 되거든요. 뭐 서로 이웃이라든가 누르시면 나한테 요청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나한테.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가끔씩 이게 나와요. 당신의 블로그 매입하기 이거 절대 이런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계정이 망가져요. 그럼 내가 블로그 하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줄 테니 팔어라. 네 블로그에 글 하나 쓰게 해달라. 5만 원 줄게.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신고하세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신고. 네. 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그런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다 해치우세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 하신다 그러면 체크하셔서 수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놈들 빼고는 그냥 다 받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웃을. 서로 이웃이라는 거는 내가 쓴 글을 이 친구들이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의 글을 내가 볼 수도 있는 거 서로 이웃이라 그래요. 이건 5,000명까지 우리가 사귈 수가 있습니다. 5,000명까지. 그래서 서로 이웃만으로도 내 블로그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5,000명 중에서 내 물건을 살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는 공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블로그라는 거는. 그래서
내 수고에 의해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서로 이웃들입니다. 서로 이웃들과 검색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의 이웃이 어디에 보이냐면은 지금 여기 체크 안 해놨는데, 예. 근데 블로그 메인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블로그 하시다가 궁금하다, 저랑도 통화가 안 되고 내가 바쁘다 그러면은 여기 오셔가지고요, 블로그 이용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네이버 블로그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메뉴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된 직원이 쓴 글이라 정확한 정보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다 보시면 돼요. 꾸미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글쓰기에 대한 팁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라 해서 그달의 블로그를 소개시켜줘요. 예, 여기 보시면 11월 달 블로그가 얘들 지금 네이버가 뽑아준 겁니다. 클릭하시면은요, 11월 달에는 이런 블로그가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11월 주제가 취미생활, 뭐 게임이라 그러는 거, 게임 블로그, 비즈니스 경제 블로그,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서 잘 쓴 사람들의 글을 다 소개시켜 줍니다. 여기에 블로그 팁을 자주 들어와 보세요. 궁금할 때마다.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저는 자주 봐요. 되게 이 일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두 분의 경우에도 보면 좋은데 이 부분은 강사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은 다음에 배우는 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스마트 봇이라는 거를 처음 생긴 건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네이버 그 로봇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면 나한테 답변해주는 그거를 스마트 봇이 베타 버전이고요. 나중에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정식 버전으로 아마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기본 설정에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꾸미기 설정이라 그래요. 일로 들어오시면 스킨은 그냥 네이버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나도 쓰지만 쟤도 써요. 쟤도 쓰지만 얘도 쓰고요. 그래서 독창성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아까 이것처럼 내가 만든 거를 집어넣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걸 어디서 하냐? 여기 사실 꾸미 설정에서. 그리고 디자인 설정에 보시면 레이아웃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봐볼게요. 이거는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블로그는 레이아웃이 저처럼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하신 거예요. 이 레이아웃은 여기에서 이걸로 하신 겁니다. 상하로. 얘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위아래로. 이걸 3단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좌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것도 지금 상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아웃이. 왜냐하면 프로필 왼쪽이 없잖아요. 프로필이 밑에 있거든요. 위젯들하고. 이거는 이거나 이거 체크하신 겁니다. 여기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분은 잘 해놓으셨고, 그게 꾸미기에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디자인 설정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를 리모콘이라 그래요. 리모콘. 이걸로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건 최근에 하신 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 타이틀이라 그럽니다. 타이틀 눌러서 여기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나도 쓰고 얘도 쓰고 쟤도 써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 사진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사진 집어넣을 때는 여기 직접 등록을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셔야 돼요. 파일 등록 눌러서 내 PC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얘라 그러면 선택 열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진이 크기 때문에 전체가 안 나오죠. 여기 좀 사진 좀 축소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이걸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00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이동이 안 돼요. 좌우로. 그러니까 가로는 966 픽셀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로는 50부터 가능합니다. 600까지. 세로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진이 없다. 무료 이미지를 줘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행이다 이렇게 치면은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내 블로그에 쓸만한 사진 하나를 이거 쓰신 거구나 정 대표님이. 예, 이거 쓰신 거네 이거. 그죠? 예. 원하는 걸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되게 좋은 사진 많네요. 주얼리 해볼까요? 팔찌 해볼까요? 팔찌가 없지? 뭐 목걸이 해볼까? 목걸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라 그러면 선택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멕시코다. 여기다가 멕시코. 또 없네요. 다 있지 않네요. 여행해볼게요. 그래서 자기 좋은 거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게 블로그 제목이 있죠. 아까 했던 거. 여기 들어가는 게 이거. 근데 나는 블로그 제목 보이기 싫어. 그럴 때는 여기 제목이 있거든요. 표시를 해제하시면 돼요. 여기가 없어집니다. 체크하면 보이고 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거에 대한 위치가. 얘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도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타이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이틀. 네이버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여기 로그인 정보 있죠? 얘가 그냥 컬러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죠, 이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디자인 컬러가. 그게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요거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저희가 여기에 프롤로그와 블로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특정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직. j-블로그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블로그 누르시면은 블로그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 이거 이런 것들을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블로그 눌렀을 때 이 카테고리들을 여기 이미지 밑에 여기 올릴 수 있는 걸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일단 관리로 들어오시면 그게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만들었던 카테고리가 보일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 올릴 겁니다. 상단 메뉴로. 그럴 때는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선택 누르시면 우측으로 와요. 또 두 번 선택하셔서 얘 누르면 또 우측으로 와요.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단 메뉴는 여기 이 메뉴는 이 우측으로 4개밖에 더 못해요. 상단 메뉴 4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 대표님 경우에 여기에서 이 4가지 올리고 싶다. 그럼 얘들을 여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확인 한번 더 누르시고 내블로그 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올라와요. 4가지가 다. 그거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해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블로그 메인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즉, 제 블로그를 보게 되면 메인에 왔을 때 뭐 이 카테고리를 앞으로 빼놨습니다. 중요한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지금 소제목이거든요. 이걸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뉴글 관리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 대표님 경우에는 블로그 메인 누르게 되면은 내가 썼던 모든 글들이 여기 다 메인에 보여요. 근데 이 블로그의 경우에는 메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정 대표님처럼 내가 쓴 글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게 아니고 블로그 글부터 보여요. 그렇죠? 이거를 설정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2블로그는 설정을 이걸로 해놔서 그래요. 얘로 블로그를 해놔서 그래요. 근데 정 대표님은 설정을 얘로 하신 거예요. 체크하시고 얘로 하신 겁니다. 체크를 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쓴 모든 글들로 메인으로 와 이렇게. 근데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들이 내 블로그 메인을 클릭했는데 내가 썼던 글들이 한꺼번에 이것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제 블로그처럼 블로그에 최신 글이 먼저 보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다 보이는 게 좋다? 아니면 최신 글이 보이는 게 좋다? 다 보이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다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메인을 눌렀는데 최신 글로 오잖아요. 근데 최신 글이 2011년 거야. 그럼 9년 동안 글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처럼 다 보이게 하는 거. 그 설정을 관리해서 메뉴 쪽으로 들어와서 얘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 거를 얘로. 그리고 지도와 서재, 이건 뭐냐면 배너 간 겁니다. 배너. 여기에 있는 배너. 그러니까 블로그에서는 위젯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다
지웠네요. 예, 잘하셨는데 그거는 이거 해제하시는 겁니다. 얘 누르게 되면은 이게 보여요. 메인의 배너가. 해제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됐으면은 확인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왼편에 보시면 뭐 프롤로그, 메모, 블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롤로그 우측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눌러볼게요. 프롤로그 관리. 위에 눌러도 이렇게 와요. 위에 눌러도 이렇게 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글의 경우에는 요 블로그 메인에 일상 이야기, 운동하자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블로그 메인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보여요. 메인에. 그 설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지금 두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에 불러온 게 아니라 전체 보기가 돼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안 보이죠, 아까처럼.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빼주는 기능이 플로그 관리입니다.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서 플로그 관리 체크하시고 또 클릭하셔서 박스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옆에 전체 보기가 오는 게 아니라 특정 카테고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이 중 하나 가져오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얘들 메인을 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선택, 확인. 바뀌었죠. 일상 이야기로. 전체 보기가 아니라 변경 눌러서 다른 카테고리. 선택,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내블로그. 아까 없었던 카테고리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두 분의 경우에도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빼세요. 중요한 카테고리들을. 그리고 일상 이야기가 공부하는 정보다 위에 있죠. 일상 이야기는 이미지로만 되어 있죠. 이 설정하는 것 딱 거기서 하는 겁니다. 관리해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해서 프롤로그 관리해서 요거 이미지 목록이 글 목록보다 위에 있죠. 나는 근데 이미지보다 글을 먼저 보이고 싶어. 즉 이게 뭐냐면 얘는 밑으로 빼고 싶고 얘를 위에 올리고 싶고 그 순서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리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럼 얘가 올라갑니다. 글 목록 먼저. 아까 글 목록이 3번이었거든요. 지금 글 목록이 2번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순서를 얘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6333줄은 뭐냐면은 이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6개의 글들을 보여주고 3개의 행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설정하는 거를 관리해서 여기 메뉴글 동영상에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6333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하시면 저처럼 그렇게 메인 화면에 행간이 이렇게 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체크하시고 변경도로 카테고리 불러오시고 6333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요. 한 번 더 확인. 랩으로 가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썸네일이 보이고 제목이 보이고 본문 일부가 보이죠. 이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미지 강조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글 강조형이거든요. 얘 누르면은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확인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내부로 가시면은
본문이 안 보이죠. 예, 썸네일이 보이고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 중심의 블로그라 그러면은 글 강조형보다는 이게 좋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줄로 해볼게요. 이거 세 줄밖에 안 돼 있네. 확인, 내 블로그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설정에 따라서 블로그가 뭐 바뀌죠. 이 레이아웃 같은 거는 성격이라는 게. 다시 저는 요거 체크할게요. 하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이 부분을 프롤로그에서 하는 거고 아까 상단 메뉴가 일로 들어가서 이거 사셔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블로그랑 카테고리 만드는 거 다 아시죠? 카테고리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선택을 요거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생성이 되겠죠. 카테고리가 여기다가 뭐 일본 여행 이렇게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은 전체 보기에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유럽 여행 이렇게 그래서 카테고리 추가는 얘 누르시면 돼요. 근데 유럽 여행은 유럽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유럽 밑에다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의류라 그러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럴 때는 유럽 여행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추가 누르세요. 그럼 카테고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뭐 영국 또 프랑스도 있다 그러면 선택을 얘로 해야 돼. 유럽 여행으로. 그런 다음에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프랑스 하나만 더 해본다 그러면 유럽 여행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시고 이번에는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위 카테고리.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 의류와 일본 여행은 주제가 다르죠. 사이에다가 구분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선택하시고 구분선 추가를 누르세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구분선 추가를 하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은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클릭하잖아요. 이건 뭐냐 우측에 보시면 카테고리 여기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뭐 공부하는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름을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숫자 있죠. 이 카테고리에 쓴 글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포스팅 숫자. 이건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야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에 글이 없는 거지요. 0이 있으니까. 예, 그 표시하는 거를 이 박스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글 쓰다가 아까처럼 그전 쓴 글들을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는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비공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공개할 때는 얘를 또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도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클릭하셔서 여기를 맡기다가. 예. 글과 주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네이버 검색 보시. 글 보기형, 블로그형이 있고 앨범형이 있는데 앨범형의 경우에는 첨부된 이미지, 영상 썸네일이 보이는 거래요. 한번 해볼게요. 앨범형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내 블로그 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큰 차이 없네요. 관리, 메뉴, 프롤로그, 아까
아까 왔었죠. 상단 메뉴, 블로그, 여기서 다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하신 다음에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럼 아까 제가 카테고리 밑에다가 하위 집어넣었잖아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유럽 여행의 하위 카테고리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주얼리라 그러면 주얼리 밑에다가 뭐 팔찌, 목걸이, 반지 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다시 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한 개 여기 메뉴에서 블로그로 우리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요거 블로그에 보시면 페이지당 글자가 있는데 한 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얘를 클릭하잖아요. 이 한 페이지에 글이 하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보이는 거. 하나만. 이렇게 밑에 없는 거고. 이 설정을 하는 게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관리에서 메뉴에서 블로그인가요? 네, 여기에서 한번 세 개로 해볼게요. 세 개로 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내 블로그. 얘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또 있어요. 글이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글이 세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관리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내 블로그에서 여기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블로그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글이 보이는 거. 네. 여기서 이거 눌러서 여기서 세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이 영역에서 세 개가 보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지금 제 블로그도 그런 식입니다. 보니까는 이게 쭉 블로그에 글이 몇 개가 보이죠. 이런 게 그런 경우입니다. 블로그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정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 블로그 누르면은 이 페이지 하나에 두신 거예요. 저처럼. 어디서 배우셨나 봐요. 블로그 하는 거를 조금 정 대표님은. 아니요. 근데 정확히 지금 잘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블로그 만드는 건 하여튼 네이버 걸 다운받아서 읽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뭐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 눈에 선해 공부하셨던 모습들이 하나 보고 해보고 하나 보고 해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저장을 안 누르니까 나중에 휙 날아가더라고요. 그지요. 저장 눌러야 돼요. 그때 막 비명 지르고 저장이나 적용 눌러야 되는데 네, 아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걸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아까 배운 것들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애드 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뭐 커플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블로그죠. 이 사람 블로그 들어가 봤어. 이거는 카페구나.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죠. 이 사람의 글을 딱 봤어요. 쭉 보니까 이 사람 글 밑에 여기에 광고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걸 애드 포스트 광고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블로그 방문자가 많으면 광고비로 하루에 어떤 사람은 200만 원도 벌어갑니다. 와우. 방문자가 많게 되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는 모르겠는데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드 포스트예요. 저도 과거에는 80만까지 벌었어요. 80만 원까지. 지금은 한 달에 2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거가 이제 애드 포스트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관리하기를 클릭하시면 일단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시면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블로그 운영한 지 90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포스팅 개수가 또 그 제한선이 있더라고요. 하한선이. 그래서 90일 이상, 포스팅 개수가 몇 개 정도 이상, 그 충족이 되고 시청하시게 되면은 그 다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쓴 글 밑에 예를 들어서 이 글이라 그러면 이 글 밑에 여기 아까처럼 광고가 붙어요. 3개가. 그러니까 클릭을 이 광고를 보고 여기 어디 갔어? 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야만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실리면 돈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비로. 그래서 매달 1일 날 신청서를 보내요. 메일로. 1일부터 7일까지 내가 신청을 하면 돼요. 얼마 달라고 적어 있죠. 영수증 같은 거. 간이계산서. 그거를 보내주면 걔들이 21일 날에 내 통장 입금시켜줘요. 매월 1일 날 메일이 오는 거. 요거 잘 쓰면은요, 짭짤합니다. 수익이. 그거는 애드 포스트라 그래요. 그게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메뉴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블로그 운영한 지 90일 이상, 포스팅 수 몇 개 이상, 방문자는 이제 내가 늘리면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만약에 90일 이상 됐어, 포스팅 개수 채웠어, 하루에 방문자가 10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광고 보는 사람이 적잖아요. 광고 수익이 많지 않겠죠. 근데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했어. 근데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이 넘었어.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방문자 수에 따라. 그렇죠. 방문자 수가 많으면 이 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업주부들 이걸 되게 많이 하고요. 대학생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하게 한 달 내내 한다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걸 블로그를 써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요. 한 달에 막 200, 300만 원씩 글 잘 써가지고 방문자 늘려가지고요. 지금은 블로그만 잘 써도 뭐 조금 회사에 봉급 정도 벌더라고요. 내가 만약 블로그를 3개를 한다 그러면 각 블로그마다 만약 100만 원씩 벌 수가 있다. 400, 그럼 300을 버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블로그 글 잘 써가지고서 300을 벌 수가 있는 시대. 예. 그 또한 유튜브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유튜브도 광고 수익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광고 수익으로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그런 말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나 기성세대가 일할 곳이 없다. 취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거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두 분 다 한번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블로그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투잡으로 가능하겠죠. 그거를 애드 포스트 설정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내 블로그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연습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19일이 오늘이죠. 오늘 지금 7명이 조회했고요. 제가 3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키워드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게시물을. 여기 보시면은 군인 우산이라는 키워드로 치고 들어온 거, 기안 84 흉상 치고 들어온 거, 이런 키워드로 치고 들어온 사람의 퍼센트를 보여줘요.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검색창에다가 이걸 쳐서 제가 쓴 거를 보러 들어온 겁니다. 이거네요. 다행히 제가 쓴 글이 1페이지 있나 봐요, 이게. 위에 누르면 제가 쓴 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 제품을 팔려고 쓴 글이거든요. 제 쇼핑몰에서. 제가 블로그 통해서 3개 팔았어요, 이거를. 군인 우산인데, 이렇게. 그래서 쇼핑몰 하셔도, 호텔 일 하셔도, 블로그 통해 이런 식으로 유입이 돼요. 그거를 통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클릭해 볼까요? 문어 빨판으로 만든 거. 제가 파는 제품이거든요. 그 쇼핑 더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클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파는 물건이. 네, 그래서 블로그만 잘 써, 이 쇼핑몰이 되게 잘 팔립니다. 요거는 키워드 치고 들어온 거 보는 거고요. 왼편에 보시면 뭐 이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또 키워드로 치고 들어온 걸 또 보여줘요. 뭐 게르마늄 샤워기, 군인 우산, 흡착기, 샤워기 거치대. 모바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건 PC로 들어온 사람들 좀 다르죠. 모바일은 이걸로 들어온 사람이 많고 PC는 이걸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검색 유입 누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입된 퍼센트가 나오죠. 사이트 유입, URL 치고 들어온 것도 있고 옆에 시간대 분석, 언제 들어왔나. 예. 어떤 글들은 막 새벽 2, 3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글을 보러. 또 시간을 볼 수가 있고요. 성별, 연령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성별, 연령별. 내가 쓰는 블로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마 연령대도 내가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몇 살짜리 많이 들어오고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까 비타민 D의 경우에 30대 여성이 많았잖아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연령대가 여기가 많겠죠. 남보다는 여가, 남보다는 여가. 블로그 통해서도 내 곡의 인사이트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블로그 들어온 사람들의 분포도. 이거를 날짜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마다. 그리고 기기별 분포. 뭘로 많이 모바일로 많이 들어왔느냐, PC로 많이 들어왔느냐. 이걸 지금 이 블로그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제공 안 해주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좀 봐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뭐 요일마다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이곳에 증감한 것들 보이고 순위 같은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왼편에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쓴 글들이 상위에 있는 블로그인지 아니면 뭐 하위에 있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수치, 뭐 수치 같은 것들. 평균이 제가 되게 낮지요. 되게 하위 그룹. 이쯤 와야 좋은 블로그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실습용이라 거의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키워드로 치고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누구인지, 성비 누가 맞는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통계 부분에서는. 전체 보기는 뭐 사이트 맵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렸던 내용들. 여기 쫙 보게 되면은 폰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폰트. 여기 아이템 소스 폰트. 폰트 누르시면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폰트로 뭐 쓸 것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음악 나오는 거고 뭐 이모티콘 쓰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크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없고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아까 꾸미기 설정에서 요거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오시면 블로그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컨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다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틀, 이게 타이틀이고 네이버 메뉴가 아까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로그인 부분, 블로그 메뉴가 이 카테고리, 상단 메뉴를 여기에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컬러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박스 눌러볼까요? 뭐가 나오나? 한번 눌러볼게요. 얘 누르니까 이렇게 외곽에 디자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쓰기 싫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하시면 돼요. 해제하시면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스킨 배경은 이 외곽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취소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여기 세부 디자인에서 뭐 하나씩 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프로필 공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씩 만져보세요. 내 블로그 성격 맞는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싫으면은 해제하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적용 누르시면은요. 네, 적용 누르시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블로그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블로그 꾸미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예, 17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할까요? 아니, 이번에는 블로그 쓰실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거든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 대표님은 그 쇼핑몰 하시는 게 정해지신 거고, 건강식품에 대한 쇼핑몰 정해지신 거고, 여행사도 놓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식품 하실 아니고요. 거고, 그냥 호텔 쪽 예. 블로그 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주얼리 쪽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실 예정이고, 또 두 분 다 블로그를 처음 진입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라는 게 좀 낮겠죠. 그러면은 경쟁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키워드 쓰게 되면 검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작은 범위의 것을 공략해야 되겠죠. 명동이 아니라 좀 변두리 쪽을. 그걸 키워드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키워드 도구 배우실 때 비즈니스 광고에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검색 광고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한번 특정한 키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건강식품 쪽 해볼까요? 앞으로 팔면 어떤 걸 파실 거예요? 정 대표님은? 아니 건강식품이 아니고요. 예. 원래 그게 그 뭐지 갱년기 식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을 갱년기 연령대 고객을 타겟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쇼핑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몰로 냈어요. 종합몰로. 예, 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 뭘 팔지는 아직 모르고요. 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그럼 한번 뭘 해볼 거야 한번. 뭐 하나 그래도 판다 치고. 그냥 뭐 일단은 이제 시즌 상품에서 크리스마스하고 관련된 것들로 일단 먼저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해볼까요? 네. 선물. 이거를 내가 뭘 하나 팔고 싶어요. 네. 그럼 얘를 한번은 검색 눌러볼게요. 쇼핑에 들어가 볼게요. 123만의 헐. 사업자가 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네이버 경쟁이 광고에서 세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선물을 조회하기. 여기 있죠? 조회수가 더하니까 한 44,000건 정도가 있어요. 경쟁 정도는 중간 정도고 43,000건의 조회수,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보니까 120만 사업자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판매한다 그러면 뭘 팔지 모르겠지만 뭐 저 뒤에 있겠죠. 그죠? 저 뒤에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은 요 앞이나 뒤에 뭔가 하나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요 경쟁률이 툭 떨어질 겁니다. 앞에다가 한번 뭘 집어넣어 볼까요? 키워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키워드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특정 타겟들을. 뭘 한번 해볼까요? 유아? 아동? 어떤 거요?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유아 크리스마스. 유아 넣어볼까요? 네. 유아 크리스마스 선물. 123만 건에서 유아 넣으니까 44,000건으로 팍 줄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은 숫자예요. 여기 가격 비교가 1,500개 제품이 있고요. 가격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매장 있는 사람들이 53명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브랜드 입점한 게 580곳이 있고요. 그러면 이 뒤에 또 하나 넣어볼까? 뭐가 나오나? 이제 특정 연령대 정해진 거죠. 네. 이제 제품을 정해야 돼요. 유아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해볼 거야? 쟤는 뭐 선물할 거야? 내가 판다 그러면. 장난감? 어떤 거요?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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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네. 44,000건에서 더 커져요. 그죠? 유아라는 건 너무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네네네. 내 아이가 만약에 5살이야. 부모들은 내 아이한테 사줄 거를 콕 집어서 들어가요. 뭘 해야 돼요? 옷에 5살 남자아이. 해볼까요? 일단 장난감을 앞에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권으로 팍 줄어들어요. 경쟁을 할 만해요. 그럼 얘를 한번 창 하나 다시 열고 쳐볼게요. 이렇게 쇼핑에 들어가 볼게요. 아까 거기 나오지 2,100건밖에 안 돼요. 광고가 없네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5살 남자아이 가진 엄마나 아빠가 사주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이 보이는 거죠. 그 광고 하나도 없죠. 광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제일 방이 위에 올라오겠죠. 그럼 이런 제품은 할만해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 광고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거 말고 연말 선물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말고. 43,000건이 있고요. 이거보다 좀 적은 걸 우리가 도전해야겠죠. 그럼 앞이나 뒤에 뭘 한번 해볼까요? 우린 범위를 줄여나가야 돼요. 이거 할 때는요. 특정한 장소가 있을 테고 특정한 성별이 있을 테고 특정한 연령이 있을 테고 뭐 되게 다양하게 조합이 될 겁니다. 연말 선물, 누구 연말 선물? 일단 연령대부터 해볼까요? 가족 중에 누구한테? 부모님. 부모님. 해볼까요? 43,000건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니까 마사지기가 나오네요. 저걸 저도 팔고 있는데 근데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1등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쇼핑몰을 하신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리고 뒤에는 밑에는 여성 의류가 있네요. 그 부모님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부모님 빼고 아빠 해볼게요. 똑같이 나오는데 품목이 다르죠. 마사지기였는데 건강식품이에요. 마찬가지로 광고 없지요. 광고 싫으면 내게 무조건 1등이에요. 구매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빠 빼고 엄마 해볼게요. 훨씬 많아져요. 이런 것도 광고가 없지요.
근데 광고를 치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인데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60대야. 14,000건으로 팍 줄어들어요. 엄마 치니까 어때요? 예, 두꺼운 겨울옷이 나오고 속옷이 나오고 좀 다양하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큰 키워드 앞이나 뒤에다가 다른 특정한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범위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건강식품을 내가 팔아요. 이건 광고 팍 붙어버리죠. 1000만 건의 제품이 있네요. 아, 저 광고. 이건 광고비 되게 비쌀 겁니다. 그렇죠? 많이 찾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앞이나 뒤에 뭔가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뭘 집어넣을까요? 앞에다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 있겠죠. 20만 건으로 팍 줄어들어요. 이것도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그건 또 뭘 해볼까요? 어린이와 건식 사이에다가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비타민도 있을 테고 칼슘 다양하겠죠. 그래서 칼슘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또 10분의 1로 팍 줄어들어요. 이렇게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키워드가 있는데 너무나 경쟁이 심해요. 그럴 때는 그 키워드 앞 뒤에다가 연령, 성별, 특정한 의미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작은 범위의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팬티 해볼까요? 팬티를 판다 그러면 팬티 하니까 739만 명이 있어요. 광고가 있고요. 되게 비싸겠죠. 근데 앞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한번. 남자, 여자 저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경쟁이. 한번 해볼까요? 남자 팬티. 190만 건. 남자. 여자도 430만 건. 하고 앞에다가 임산부가 입는 팬티도 크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그랬는데 임산부 넣어볼게요. 임산부 팬티. 그러니까 물건이 팔리려 그러면은요. 타겟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뾰족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볼게요. 86,000건이 있습니다. 86,000건. 그랜드 되게 많죠. 광고도 지금 하나, 둘, 세 개나 들어가 있고. 그럼 한번 여기다가 임산부 뭐 사각 넣어볼게요. 팍 줄어들죠. 865건으로.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요. 내가 이거를 팔겠다고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키워드부터 찾은 다음에 이 물건을 찾아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팔까 먼저 정하고 키워드를 잡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키워드를 좁혀서 들어가서 경쟁이 적은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파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얼리 해볼까요? 또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예, 주얼리 말고 종류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겨울에는 어떤 게 많이 팔리죠? 보석이? 뭐 없나요? 보석이요. 예. 주얼리 하니까는 목걸이들이 있네요. 목걸이 해볼게요. 목걸이. 이것도 어마하게 되게 많네요. 920만 개. 앞뒤 뭐 넣어볼게요. 앞에다. 뭘 넣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요.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에요.
경쟁이 심하겠죠. 자동 뜨는 거는. 앞에다 뭘 넣어볼까요? 여자 넣어볼까요? 여자 목걸이. 여자. 많이 나오고. 220만 건. 음. 또 범위 줄여야겠죠. 저기다가 뭘 또 추가해 볼까요? 색깔 넣으면 어때? 빨간색 목걸이. 어떻게 해요? 빨간색 색깔 같은 거는. 색깔. 네. 여자 빼고. 네. 빨간색 목걸이. 나오나? 훨씬 많네요. 920만 개. 많고. 의외로 많네. 의외로 많네요. 근데 지금 제품들이 다 그게 아닌데. 그냥 배경이 빨간. 배경이 빨간 거네요. 네. 루비 목걸이. 네. 한번 루비 해볼까요? 루비. 41,000개. 루비도 종류가 혹시 있나요? 루비요? 이렇게 빨간 원석이 루비예요. 그럼 빨간 루비 목걸이 해볼까요? 음. 똑같이 나오네요. 네네. 루비 자체가 원래 빨개요. 빨리 가지고서 빨간 루비 14K 목걸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광고 없죠? 그럼 광고 실으면 어떻게 돼요? 1등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들을 찾아갈 줄 알면 더 좋다는 얘기죠. 블로그 쓸 때도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카피해서 검색 영역 볼게요. 얼마나 있나? 예, 작년에 쓴 게 4월 달에 쓴 게 1등이고요. 작년 글이 1등이에요. 최신 글이 없죠. 그럼 최신의 글이 없다는 하나 있네요. 하나 있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블로그 쓸 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네이버 쇼핑에 지금 400개밖에 없어요. 400페이지가 10,000개. 이렇게 키워드 정하실 때 그냥 딱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앞뒤에다가 한번 키워드를 붙여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타겟을 좀 뾰족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두 번 해서는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해보셔야지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은 목걸이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이 키워드를 그냥 네이버에 해볼게요. 검색 창에다가 얘를 한번 네이버 광고에서도 검색량을 봐볼게요. 검색 수가 없죠, 거의. 네. 근데 이걸 치니까 블로그가 9월께 1등이고 2년 이틀 전께 3등이고 제법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쇼핑도 10,000개의 글이 있고요. 근데 광고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겨울에 어울릴 목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로 만들어서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네이버 광고를 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내고 블로그 쓰고 이 쇼핑몰에다가 제목 잡아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키워드로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큰 키워드라 그러면은요. 앞이나 뒤에 이거보다 작은 특정한 대상을 정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훨씬 더 뾰족한 타겟들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거죠.
네. 이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 장난감이 필요한 거는 애들이지만 애들을 관리하는 거는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 아이의 나이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만약에 생일 선물이란 걸 내가 쓰고 싶어요. 190만 건이 있습니다. 팔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팔리기가. 앞에 뭘로 해줘야 돼요? 연령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50대 네. 엄마 선물이라든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건강 쪽에 대한 게 많네요. 눈 마사지기, 뭐 진동 마사지기. 여기 또 50대 아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는 더 작네. 아빠도 마사지기네요. 목 안마기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범위를 줄여 나가시고 이걸 또 블로그로 쓴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키워드로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키워드는 쇼핑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 키워드 사업자들은 쇼핑몰을 해야 돼요. 블로그만 할 게 아니라. 왜냐? 이게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식인이 또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식인은 그거잖아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채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블로그 눌러볼까요? 9시간 전, 지난주, 지난달 말, 최신 글이 많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이 키워드 블로그의 경우에는. 근데 쇼핑몰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심해 경쟁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 그러면 쇼핑몰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 키워드 도구에 들어와서 한번 해볼게요. 50대 엄마 생일 선물. 50대 아빠 생일 선물. 조회하기. 엄마가 아빠보다 많네요. 엄마는 한 34,800건. 아빠는 한 28,000건 정도. 클릭 수가 나오고요. 클릭률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아빠보다는 경쟁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 사람들이 언제 많이 찾을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시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파란 글씨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네이버가. 이때까지는 잠잠해요. 근데 5월 달에 무슨 달이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때. 근데 이때 특수가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거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때 그냥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면 이때가 아마 3월 달 계절이 바뀌니까 몸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남자보다 여성이 더 높게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20, 30대. 20대가 많네요, 오히려. 그럼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을 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대 엄마를 둔 자녀들의 나이가 대략 이 정도일 겁니다라고 툭 치고 들어가야죠. 혹시 20대 아니세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 연세가 50대쯤 되시겠네요.
50대 되게 되면은 뭐 관절이 좀 아파질 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써서 그 글 안에다가 위기의식 같은 거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 있었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요. 봐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온라인에서는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친 다음에 타겟을 뾰족하게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뾰족하게 성별, 연령별, 뭐 대상, 장소도 가능합니다. 장소 같은 키워드도 필요에 따라서는 되게 쓰임새가 많이 있고요. 목걸이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뭐 마스크, 목걸이, 샤넬. 이 제품은 다 해외 직구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로그 쓰실 때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목 정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먼저 뽑아내셔서 좀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늘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 키라든가 또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뜨는 건데 여기에서도 특정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찾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일단은 쭉 쳐야 되는 거고 2차 카테고리도 하나를 뭐 쭉 찾고 3차 카테고리도 적시한 다음에 검색하시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뜹니다. 이 제품에 대한 뭐 경쟁 정도 되게 많이 있는데 검색량, 상품량. 그리고 정 대표님은 앞으로 쇼핑하실 거니까 두 분 다 상품량이 적은 거를 있고요. 적은 걸 하고 검색량 많은 거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량이란 뭐냐면 이걸 파는 판매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건 유저들입니다. 즉 검색하는 사람은 많아야 되고 파는 사람은 적어야 돼요. 그래야 팔릴 확률이 커져요. 아마 그 도매국에서 그 수업 들으실 때 이런 거 아마 다 알려주나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주얼리 봐볼까요? 주얼리는 카테고리가 뭐죠? 패션 패션 잡화인가요? 잡화. 네. 네네. 그리고 2차 카테고리가 주얼리네요. 네. 한번 쭉 나오죠, 이렇게. 상품량을 적은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안 팔린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찾아 들어가서 상품량 적은 거, 검색량 많은 거 해서 경쟁률이 나오고요. 쇼핑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좋다, 최적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쇼핑으로 전환되기가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게 좋은 거죠. 의견, 후원, 팔찌 같은 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예. 상품량 310개밖에 안 돼. 검색이 많죠. 20배나 많아요. 그리고 얘가 뭔지 복사해서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해보죠. 무조건 검색할 습관 들이셔야 돼요. 후원 팔찌네요. 네.
이 사람들이 이런 브랜드로 팔고 있는 곳들이고요. 내가 직접 만들어도 돼요. 내가 만든 이름을 지으면 돼요. 내가 만든 팔찌 이름을, 팔찌 키워드를 6.25 후원 팔찌로 팔면 되는 겁니다. 내 브랜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만든 제품은요, 꼭 브랜드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이 못 쓰게. 이렇게 검색량을 찾아보시고 상품량도 찾아보시고요. 검색이 많은 키워드들을 찾아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불가리 목걸이라는 거는 623개인데 검색이 되게 많고요. 후원 팔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상품량. 근데 이럴 때는 이걸 찾아봐야 돼. 어떤 건지. 내가 팔 수 있을 만한 제품인지.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아까 유기견 이거는 그냥 필요 없고. 이런 거 내가 만들어서 이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디자인 특허 낸 게 아니잖아요. 뭐 디자인 내가 만들면 내가 디자인 특허 내면 되는 거니까 상표 등록을요. 그래서 요 판다랭크가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블랙키위하고 판다랭크 보시면서 키워드 찾아가셔서 연관된 키워드 찾아가셔가지고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블로그 꾸미는 거를 설명드렸고 블로그를 쓰실 때 어떤 구조로 써야만 설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이 돼야 돼요. 내가 쓴 글들이 블로그 영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큰 키워드는 힘들고요. 그거보다 작은 거를 세부 키워드라 그럽니다. 세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를 가운데에 두고 앞이나 뒤에 장소나 성별, 연령별 뭐 특정하게 부여할 수 있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경쟁률이 적은 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서 찾기도 힘드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라든가 판다랭크라든가 아니면은 블랙키위라든가 그런 사이트를 많이 보시면서 키워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글을 써야 돼요. 글부터 쓰자 하지 마시고 어떤 걸 쓰자 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좀 짧은 시간에 내가 쓰는 키워드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 키워드로 쇼핑몰에 있는 물건까지도 팔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쉽죠, 그렇죠? 근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들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보니 연습을 하셔요. 네. 그 질문 있는데요. 예. 그 블로그를 만약에 가져가면 어떤 제가 지금 하는 건 여행 블로그인데 다른 걸 가면 주제를 하나로 통일을 그래, 해서 그건 내일 제가 가져가요. 말씀드릴 건데 네네. 하나의 주제로 하는 블로그를 네이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 블로그는 여행이라는 주제의 글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여행 말고 뭐 음식 이야기라든가 책 이야기라든가 막 섞이면 안 돼요. 주제가 분산되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결여가 돼요. 네이버가 싫어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그 닫아놓은 다른 블로그가
일상적인 거를 적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섞여 있거든요. 그건 일상 블로그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음, 근데 일상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이제 취미생활이잖아요. 새로 블로그를 하나 다시 세팅해야 되면 거기에다 그냥 가져갈까 싶긴. 아이디를 많이는 못 세 만들더라고요. 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음, 3개까지. 네네. 근데 지금 2개 있으시잖아요. 3개 있어요. 3개 다 있으세요? 네. 어, 일단 여행용으로 하나 더 만들긴 했는데, 이걸로 하시면 되죠, 여행은요. 네, 그래서 저쪽 만든 거, 여행은 이걸로 하시고, 네, 쇼핑몰 하시려는 거는 또 새로 만드시고, 2개면 되지 않나요? 네. 3개까지 못 하실 텐데,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아이디도 여행 관련돼서 그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근데 거기에는 또 거기에 글이 없어요, 있어요? 크루즈 관련해서 올려놨어요. 거기는 아예 크루즈로 처음에 이제 많이요? 저희가 영업한다고. 근데 아, 크루즈도 여행이잖아요. 네, 하나로 뭉쳐야 되겠네요. 그럼 이 안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네네, 네, 카테고리로. 옮기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에 카테고리를 네, 크루즈 여행으로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네, 어때요? 뭐, 3개 하면 힘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3개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블로그만 써야 되는데. 아, 음, 한 개도 어려운데다 지금 그 페이스북도 시작도 못 하겠던데 주제를 페이스북은 네, 그냥 글 써보세요. 일상 이야기. 음, 페이스북 처음부터 블로그처럼 쓰면 안 되고요. 음, 일상 이야기 하시면 돼요. 뭐, 여행 가고 음,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어디 갔다 왔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뭐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음, 이야기. 그리고 작년에 갔었던 여행 갔던 사진을 하나 올리시고 뭐 그렇게 그냥 올리세요. 하는 습관을 들이는 예, 얘기죠. 맞죠. 그게 다 습관. 음, 음, 습관이 들이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맞아. 그게 정확합니다. 혹시 그 페북에 다른 사람 거를 퍼와서 올리는 공유도 그, 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예, 그 음, 사람 그 게시글 아래 공유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네네.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내 음, 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글이 메인이 돼야 되고 음, 공유할 때 진짜 좋은 글이 있으면 공유하시면 돼요. 지인들 거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네. 만약에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서 여행 전문가가 있거나 같이 파트너였던 어떤 포토그래퍼가 있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페이스북 하고 있다. 그럼 공유하시면 되는 거죠. 음, 나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거를. 음, 만약에 작년에 어, 그리스 갔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뭐가 맛있었다. 그치 음식이 있다 그러면 올려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그러면 페이스북은 이제 일본에서 먹어봤던 음식 소개, 어디서 먹어봤던 음식 소개, 어디 갔었던 장소에 대한 느낌 같은 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우리를 안내해 일기 주었던 쓰듯이,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음, 같이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되게 쓸 게 많아요. 음, 그거를 블로그에 쓰고, 페북에 쓰고, 인스타그램에는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거, 해시태그하고. 음, 유튜브는 또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것도 써주면 되는 거. 호텔에 대한 글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많이 쓴다고 블로그에. 보통 주변 호텔 보면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서 예. 뭐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객실 소개를 하는 걸 써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벤트를 한다 하면은 객실 뭐 할인 특가 뭐 그런 걸 올린다던가. 혹시 최근에 검색해 보신 게 있어요? 만약에 부산 호텔, 부산 호텔이라는 네, 호텔이 있나요? 부산 아니요. 호텔이라는 데 없어요. 없어요. 부산 호텔이라는 건 없네요, 그렇죠? 네. 네네. 부산 호텔 추천 같은 거 있을 테고,
부산 호텔 뭐 이벤트 특이한 곳 이런 것도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산 호텔 뭐 커플 이벤트 이런 것들이라든가 3박 4일이라든가 당일 1일차 코스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커플 100일 이벤트라든가 뭐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라든가 특이한 것들 그 호텔 로비가 큰가요 혹시? 그냥 적당히. 가족들이 좀 많이 오나요? 여기는 호텔이 좀 오래돼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있어요. 네네. 그 연령대 있는 분들은 뭐를 좋아하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로비가 크다고 그러고 가족이 많이 온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입니다. 호텔 로비에 레고 있죠? 한 벽면을 다 레고판 꾸며놔가지고서 만들고 싶은 모양의 레고를 만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 그래요. 추첨을 해서 방 좋은 거를 하루 묵을 수 있도록 선물 주는 겁니다. 레고판을 제작해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한눈에 딱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이벤트 같은 게 레고판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근데 연배 있는 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이벤트도 뭐 하루 이틀이죠.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호텔로 오게 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좀 특이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스파도 있겠고요. 있나요? 없나요? 없을. 호텔은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사우나 지하에 네 사우나 있어요. 사우나. 뭐 그러면은 뭐 그리고 라비드는 옥상에 그 수영장 있고요. 옥상에 수영장 있고 겨울이니까 에, 전망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네, 전망. 루프탑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천정도 뚫려 있고요. 천장이 뚫리면 뭐 네, 뚫려서 하늘이 열리는 뭐 호텔 이렇게 원래 불꽃 축제하면 보기 딱 좋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호텔 중 하늘이 열리는 있네요. 근데 여기는 강릉인데 라발스 같다네. 라발스는 영도에 있는 부산 호텔인데 두 번째 이 특정이란 이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텔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는 끄집어내서 몇 개를 만들면 되는 거고 또 주위에 혹시 유명한 뭐가 있나요? 호텔 주위에? 저쪽 센텀은 백스코? 백스코가 있어요? 네, 백스코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쇼핑몰 판매할 때 큰 키워드 앞뒤에 뭘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네네. 뭐 백스코 주변 그런 것도 가능하죠. 부산 호텔. 네. 백스코 가기 편한 호텔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 지하철역 혹시 있나요? 네, 있어요. 무슨 역이죠? 센텀시티역이요. 몇 번 출구요? 3번 출구? 그럼 뭐 센텀호텔역 3번 출구 이런 식으로. 센텀 호텔역 3번 출구 근처 호텔이 가능하죠. 한번 볼까요? 센텀역 3번 출구 호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소도 가능하죠. 주변 장소 이용하는 거예요. 백스코역. 네. 백스코역, 뭐 센텀역. 만약에 그 옥상 올라가면은 보이는 장소 중에서 유명한 데가 있다. 만약에 뭐 광안대교가 보이는 호텔 뭐 이런 거라든가. 끄집어내세요. 우리 호텔의 장점들을. 장점은.
그게 키워드니까. 내일부터는 한번 페이스북 해보세요. 아침부터 하나 올려보시고. 페이스북. 저랑 네. 친구니까 아마 제 PDF 보일 겁니다. 내일도 블로그인데 내일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에 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위에 있는 글들은 왜 상위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상위에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도 6시 한 40분쯤에 카톡으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